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고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초급 유형의 문제는 이번 시간까지 해서 모두 마칠 겁니다. 모두 마치고 12번째 시간에는 초급 유형의 문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번째 시간에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은 초급 유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기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출제되었다는 얘기는, 자, 그 말은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제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 특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좀 특이해요. 자, 각 항의 증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에서 1, 0이죠. 자, 1에서 2, 1이 되겠습니다. 2에서 3, 1, 3에서 5, 2, 5에서 8, 3. 자, 이렇게 해서 증가되는 값들이 불규칙적으로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각 항에서 증가되는 값을 가지고는 규칙을 이끌어내기 힘들고요.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중급 유형의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중급 유형의 문제들, 각각의 문제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분명히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시험장에서 주어지면은 그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순서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제가 특징, 규칙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 2. 자, 이 세 개의 값을 기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세 개의 값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하게 되면은 세 번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요렇게 한번 묶어 보십시오. 세 개의 값을. 자, 묶어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하면은 세 번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하면은 세 번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특징 눈에 보이십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하면 세 번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은 그 다음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자, 그게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값을 A, 두 번째 값을 B라고 했을 때는 C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항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C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 되면은 세 번째 항 A와 B를 더해서 이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순서도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특징은. 그래서 이렇게 항의 규칙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자, C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A와 B는 뭡니까? 처음에 초기 값만 만들어주게 되면은, A와 B는 계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자, 이 세 개의 값에서는 이게 A, 이게 B, 이게 C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묶어 보십시오. 요 세 개를 묶게 되면은 이게 A, 이게 B, 이게 C가 되죠. 자, 요렇게 세 개의 값을 묶어 보십시오. 그럼 이게 A, 이게 B, 이게 C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C는 항상 A와 B를 더해서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와 B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전 단계에서 B와 C를 구했잖아요. B하고 C하고 A, B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다가 B를 대입을 하고 B에다가 C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 다음 C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A는 그 다음 항을 구할 때는 이전에 계산해왔던 B 값을 대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C는 이전에 계산되었던 B 값, C가 아니죠. B죠. 자, 그 전에 B는
자, 앞으로 구할 B는 이전에 구했던 C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규칙은 이렇게 되고요. A의 규칙은 이렇게 되고요. B의 규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합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합계는 계속 C 값을 더해주면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하면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때 합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자, 2에다가 얼마 값을 더하면 됩니까? 자, 이 값을, 세 번째 항의 값을 더하면 4가 되잖아요. 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4에다가 3을 더하면 7. 이게 합이죠. 자, 이게 뭡니까? 세 번째 항. 자, 요렇게 묶으면 이게 또 세 번째 항. 또 이렇게 묶으면 이게 세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계를 y라고 했을 때, y는 C 값을 구해서 계속 더해주면은 우리가 10번째 항이든 뭐 100번째 항이든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변수의 처리 조건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는 두 개의 항을 합산할 때 첫 번째 항의 변수다. 자, B는 두 개의 항을 합산 시 두 번째 항의 변수다. 자, C는 두 개의 항 합산 시 기억되는 변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A와 B를 더해서 C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세 번째 항이란 뜻입니다. 자, Y는 합을 저장하는 변수다. 자, N은 계산하려는 항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다. 또 N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조건이 주어졌고요. 자, 문제 분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5, 8로 나열되어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죠.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 특징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하면 세 번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라고 그렇게 변수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C 값을 구할 때는 A와 B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C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보게 되면은 또 이게 A, B,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또 C 값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규칙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라는 것은 A와 B를 더하게 되면은 C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합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계는 자, 여기 두 번째 항까지만 일단 보자면은 자, 조이값을 A는 1, B는 1 초기화를 했어요. 자,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조이값이 2가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두 번째 항까지 계산을 한 거죠. 두 번째 항까지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A는 1, B는 1, Y는 2로 초기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초기화. 자, 이 초기화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항까지는 구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되잖아요. 그때 2라는 값이 뭡니까? C를 뜻하는 거죠. C. 자, 그 다음 4에다가 3을 더하죠. 3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C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계는 현재 합계에다가 C 값을 계속 누적을 해주면은 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항의 위치 값은 계속 일씩 증가되겠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해서 계속 항의 위치는 일씩 증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된다. 자, C를 구하는 규칙은 찾았죠. 그 다음 A를 구하는 규칙과 B를 구하는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A, B, C 값을 각각 구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C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더해야 되는데 A와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전에 구했던 B 값이 A에 저장이 되고 이전에 구했던 C 값을 B에 저장하면 되겠네요. 값이 같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A라는 변수에 초이값을 1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B라는 변수에도 초이값을 1로 줬잖아요. 그때 C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더하면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여기까지의 C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C값을 구할 때는 B에 있는 값을 A에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을 다시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지는 거죠. 다시 1로 세팅이 되고요. 자, 그 다음 C에 있는 값을 B에다 저장을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하라. 그러면 1이 없어지고 이 값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C 값은 구할 수 있죠. A와 B를 더하게 되면 C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2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C 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죠? 다시 A에다가 B 값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로 세팅이 되고요. 자, B에다가는 C 값을 넣습니다. 이렇게. 3. 그래서 2, 3을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처리문들이 괄호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렇게 괄호로. 찾아라.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말씀을 드렸죠. 자, A는 1, B는 1, Y는 2. 이게 뭡니까? 두 번째 한까지. 자, 두 번째 한까지. 1, 1, 2가 있으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한까지. 여기까지 합계를 구하니까 2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와 Y만 초기화를 하면 돼요. 왜 C는 초기화하지 않습니까? C는 이 값을 가지는데 왜 초기화 안 합니까? C가 가지는 규칙이 뭡니까? C는 A 더하기 B잖아요. A하고 B 값만 알게 되면은 C 값을 초기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 A와 B를 초기화는 꼭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A, B를 이용해서 C 값을 구하잖아요. A하고 B를 초기화하지 않으면은, 자, 입력받지 못한다면은 C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지만은 C는 결과값이 A, B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C는 초기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와 B와 Y를 초기화를 했고요. 자, N은 2가 된다. 왜 N이 2가 됩니까? N이 뜻하는 것이 항의 위치를 뜻하는 거죠. 자, A를 1로 초기화하고 B를 1로 초기화하고 Y를 2로 초기화했다는 얘기는 1까지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1까지. 두 번째 한까지를 초기화에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까지 계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N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N은 N 플러스 1을 처리하면서 세 번째 항 C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 C를 어떻게 구해주는 겁니까? 그 C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C. 자, 그 다음 C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합계가 2가 되고, 자, 2에다가 C 값을 더해주면은 다음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Y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Y 플러스 C.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자, 반복하는 횟수는 10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n이 10보다 작다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두 번째 항까지 지금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10번째 항까지 구할 때 반복하는 횟수를 자, 두 번째 항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n이 8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죠? 자, 10번째 항을 구하는데 두 번째 항까지 계산이 끝났으니까 8보다 작다라고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자, n을 2로 초기화를 했죠. n을 2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항까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두 번째 자리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반복하는 횟수는 두 번째부터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10번째까지 총 8번 반복은 하지만은 그 한계점 마지막 값은 10이라고 정해줘야만 두 번째부터 해서 8번을 반복을 해서 10까지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초기화하는 부분과 자, 항의 위치 값을 가지고 반복하는 횟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 K 값을 가지고 반복 횟수 해줄 때는 9보다 작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자, K가 뭐였습니까? 증가치를 나타내는 변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왜 9가 되었습니까? 자, 그때 9가 된 이유는 초기값이 K는 0, N이 1, 합은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이 K가 0이 되었기 때문에 10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K는 9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보다 작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번째 항이면은 일반적으로 10보다 작다라고 주면 돼요.
초기화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값들이 블랭크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디버깅을 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화를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반복하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디버깅을 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찾으십시오. 자, 혼란 느끼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디버깅만 하게 되면 반복하는 횟수는 얼마든지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데 yes이면은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C를 넣어서 왜 넣는 거예요? 다음에 C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C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A와 B를 1로 초기화했을 때 C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1, 1, 2. 여기서 2값을 구한 거죠. 2값을 구한 거고, 다시 A에다가 B값을 넣고, B에다가 C값을 넣어서, 그 다음 C값을 구하려고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C값을 구해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 A는 1, B는 1, Y는 2로 초기화를 하고요. 다섯 번째 한 가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n이 5보다 작다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그때 2가 되겠죠. 자,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2가 되죠. c는 2가 되고요. 자, 요 c값을 얘기하는 거죠. 요 c값을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자,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합계는 현재 y값에다가 c값을 더해줘라.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4. 여기까지 이제 합계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 n이 카운팅이 되죠. 자, 3이 되고요. 자, n이 5보다 작으냐? yes가 되겠습니다. 자, a에다가 b값을 넣어라. a에다가 b값을 넣어라. 1. 자, b에다가 c값을 넣어라. b에다가 c값을 넣어라. 이렇게 되겠네요. 2. 자, 그러면 A와 B를 다시 갱신을 했잖아요. 그죠? 자, 1과 2로. 자, 1과 2로 갱신을 했기 때문에 C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C는 이제 3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되는 겁니다. 자,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4에다가 C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7이 되고요. 그리고 N을 카운팅 4가 되겠습니다. 자, 작으냐? 작죠? 자, 다시 A 값과 B 값을 갱신을 해줍니다. 요렇게. A에다가 B값을 넣고 B에다가 C값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C값을 구하면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겠죠. 자, Y는 12, 현재 7에다가 5를 더하면 12. 자, N은 카운팅이 돼서 5가 되고요. 자, N이 5보다 작으냐? 노가 되면서 출력되는 것은 12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연습 문제는 05년 4회 기사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조금 다르게 순서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개념 이해하셨으면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항부터 n항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n항까지입니다. 자, 10번째 항이라고 정해준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그 n이라는 값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아야 됩니다. 자, n은 입력받아야 되고요. 자, 1,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해라.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계산하려는 항의 수, 자, n을 입력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문제에서 나왔죠. 그래서 n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n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단 n은 10보다 크다. 자, 1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자, 10 이상이다. 그렇게 조건을 줬네요. 그죠? 자, n이 9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 등은 다음과 같다. 두 개의 항 합산 시 첫 번째 항의 변수를 A, 자, 두 번째 항의 변수를 B, 자, 합산한 값을 C, Y는 합이고요. 자, N은 계산하려는 항의 수, 그리고 K는 인덱스 변수다. 여기서 인덱스란 것이 뭐냐면요. 인덱스. 자, 인덱스는 여기 보시면 K라는 변수 있죠. K. 자, 뭐 간단하게 카운팅하는 변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숫자가 1, 2, 3, 4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반복을 하기 위해서 카운팅하는, 실제 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처럼, Y라는 변수처럼 어떤 계산에 참여하지는 않고요. 계산에, 연산에 참여하지는 않고 단지 그런 계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변수를 인덱스 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덱스 변수. 그냥 숫자적인 거예요. 그냥 1, 2, 뭐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뭐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우리 책에서 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가 하는 역할은 반복하는 횟수를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 변수가 K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고요. 자, 그럼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A는 1, B는 1,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 1, 여기까지 합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자, 이것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자, 초계를 했어요. 그리고 N을 입력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0을 입력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K는 3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반복을 하는데, 자, K라는 값을 가지고 반복을 할 거다. 반복을 하는데, 이 K라는 변수 값은, 인덱스 변수는 3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10까지, 10번째 한까지를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3입니까? K가?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몇 번째 한까지 계산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 한까지 계산이 끝났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순환 구조에서는 몇 번째 항부터 계산이 되는 겁니까? 세 번째 항부터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계. 합계는 세 번째 항부터 합계가 계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우리 이전에는 n을 2로 줬죠. 자, n을 2로 준 이유는 밑에서 n equal n 플러스 1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의해서 n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환 구조에서는 자, n이 2로 초기화를 하고 n이 플러스 1이 됐다는 1로 처리한다는 것이 생략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K는 2가 되고 K equal K 플러스 1이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순환 구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K를 2로 초기화하지 않고 3으로 잡아주되 세 번째 항부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K는 K 플러스 1 이게 생략이 됐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항부터 구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 겁니다. 세 번째 항부터. 자, 순서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는 A 플러스 B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세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항을 구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자, Y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Y는 Y 플러스 C. 자, C 값을 구했기 때문에 Y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주의할 점 뭐가 되겠습니까? Y를 처리하는 처리문이 먼저 위에 오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자, Y를 구하고 C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C를 구해야만 Y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순서도 눈에 익혀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4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A에다가 B 값을 넣어야겠죠. 그 다음 B에다가 C 값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한 처리문이 있죠. C는 A 더하기 B가 되고 Y는 Y 플러스 C,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된다는 거. 자, 이 처리문이 계속 반복을 한다. 그것을 순환 구조 내에 넣어두는 겁니다. 넣어주고 이것을 얼마만큼 반복을 할 거냐 그것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반복하는 횟수는 입력받는 n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할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받는 값이 100이면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2까지 두 번째 항까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항까지 합계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K는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결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 자, 여러분도 한번 디버깅 해보십시오. 자, 물론 문제에서 n이 10보다는 커야 된다, 10 이상이 된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지만은 뭐 5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 해서 정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찾을 수 있다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2가 되겠죠. n이 2가 되고요. 자, n이 2가 되고, 그러면 n이 2가 되었다. 자, n 초기값이 나왔으면은, 자, n은 n 플러스 1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A와 B를 구했기 때문에 C도 구할 수 있죠.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래서 C를 구했기 때문에 Y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C 값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5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10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어가 작다라고 주시고 디버깅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도 스스로 디버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똑같아요. 피보나치 수열인데 문제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수 설명을 보시면은 A는 변수다, B는 변수다, C는 총합 변수다, 뭐 H는 변수다. 설명이 간단해요. 자, 문제에서 변수 설명이 상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자, 변수 설명 상세하게 있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문제가 주어진다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한 그 사람은 피보나치 수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특징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 이런 내용들은 필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문제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보고 풀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피보나치 수열이 무엇인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징을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A는 1, B는 1, T. 자, 잘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T라는 변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A라는 변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자, 쭉 보시면 형태를 보시면은,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초기화되는 부분이니까, 자, 초기화는 A,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을 초기화해야 되고, 자, 또 합계를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T, 아, 이게 합계를 뜻하는 거구나. 그죠? 네, 그래서, 아, 2가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A와 B를 더했다. 자, 더해서 어디에 대입하라고 그러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H를 얘기하는 거죠, H. 변수가 H밖에 없잖아요, 그죠? H가 세 번째 항을 뜻하는 거예요. 자, T는 T 플러스 H. 자, 합계는 현재 합계에다가 세 번째 항을 더해라. 자, A에다가 B 값을 넣고요. B에다가 H 값을 넣어라. 자, 그리고 H 콜론으로 나왔네요. 콜론. 자, 콜론 나오고 34. 자, 34는 뭡니까? 자, H가 뭡니까? 조금 전에는 항의 위치 N이란 것이 변수가 있었죠. 여기서는 N이란 변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값을 알고 있으면은 마지막 값을 이용을 해서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항의 위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10번째 항, 자, 이 항의 위치만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값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4가 될 때까지 반복시켜주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정답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H가 34보다 작을 때는 계속 반복을 시키고요. 그 반대일 때, 자, 그 반대는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죠? 크거나 같을 때까지는, 크거나 같으면은 그때 빠져나오고 T를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보십시오. 디버깅 하시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한 가지 유형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하는 부분이 이제 항의 위치 값을 주지 않고 10번째 항의 값을 가지고 반복하도록, 자, 이게 C값, 세 번째 항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값을 가지고 반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N. 자, 항의 위치 값을 가지고 반복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순환 구조를 줘서 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